안녕하세요. 6월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지구과학원 문항 분석 및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간단하게 볼 건데요. 전체적으로는 평이한 난이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천문학에서 계산 문제에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던 점이 학생들에게 어려웠던 점으로 예상이 되고요. 응용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본 개념에 충실한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왔던 문제들에 대한 분석 요인을 보자면 전체 오답률 탑 4가 모두 천문 단원에서 나왔으니 천문 단원에서 조금 더 철저하고 꼼꼼한 학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항과 1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축의 기호 순서라든가 물리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수를 많이 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19번 반감기 곡선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요번에 연계교재 같은 데서 작년부터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반감기 곡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절반씩 줄어드는 형태의 곡선이 아니라 위쪽에 일부분만 나온 곡선들이 있는데 그러한 곡선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 영향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항은 10번, 11번, 15번, 19번, 20번 순서대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번 온대저기압 문항을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날 T1 시각의 지상 일기도에 온대저기압의 중심 이동 경로를 표현했다. 일단 요거부터 좀 표현을 해볼까요? 여기에 이동 방향이 정동쪽으로 가는 것 같이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표는 이날 관측소에서 A에서 T1, T2 시각에 관측한 기상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T2는 전선 통과 후 3시간 후이며 T1에서 T2 동안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 중 하나가 A를 통과했다. 자, 그러면 요 상황을 보니까 이 일기도가 언제 거래요? 이 일기도가 어느 날 T1 시각 거래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T1 시각에 있는 일기도구나. 그리고 관측소는 어디구나? 관측소는 이 A, 부산처럼 보이네요. A에서 T1, T2 시각에 관찰했던 결과가 요거다. 지금 요 사진은 T1 거고 여기서부터 3시간 통과 후에 이제 T2가 되었는데 T2는 전선 통과 후에 3시간이래요. 그럼 T1에서 T2 사이에 전선이 통과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T2는 전선 통과 후 3시간인데 T1에서 T2 동안 온난 전선이랑 한랭 전선 중 하나가 A를 통과했대요. 근데 지금 T1 시기가 지금 이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온대 저기압의 중심은 여기에 있었는데 이렇게 이동해 가니까 T2 시기가 될 때 통과할 수 있는 전선은 뭐겠어요? 당연히 요 한랭 전선이 되겠죠. 그러면 한랭 전선을 통과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요 상황을 조금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옮겨서 요 상황을 좀 그려볼게요. 따로 T1 시기부터. T1 시기는 어떤 시기냐? T1 시기는 저 그림 그대로 그리면 되겠죠. 온대 저기압만 따로 떼서 그리면 온대 저기압이 이렇게 있을 거고 한랭 온난 관측소는 지금 여기인 거예요. 여기. 그다음 T2 시기는 이제 이 온대 저기압이 이쪽으로 이동해 가니까 요 한랭 전선을 통과하겠죠. 똑같이 관측소의 위치는 여기에 있는데 이제 어떻게 있는 거죠? 원래 여기에 있었던 게 이쪽으로 이동을 해와서 어떻게? 요렇게 여기 볼록볼록 여기 뾰족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요게 T2 시기다. 자, 이러면은 요 상태에서 단면도까지 그려볼게요. 요렇게 있을 때 요렇게 잘라서 옆면도를 보면 아마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요렇게 그대로 그려와서 한랭 전선은 아이고 뭔가 좀 이상하네. 한랭 전선은 요렇게 돼 있고 요거 이상한 걸 좀 지울게요.
한랭전선은 이렇게 돼 있고 온난전선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A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한랭전선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공기가 파고들고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이런 식으로 구름이 생기겠죠.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앞쪽에 층은형 구름에 넓은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죠.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 T2 시기도 똑같이 그려보면 T2를 또 이렇게 잘라서 그려보면 T2 시기에는 관측소는 여기에 있는데 이미 한랭전선이 지나갔기 때문에 전선면이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저군형 구름 이쪽에 층은형 구름 그래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기에다가 풍향까지 좀 더 표시를 해볼게요. 풍향까지 표시를 해보면 풍향을 파란색으로 온대저기압 이게 좀 지워졌는데 온대저기압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요렇게 불죠. 즉 지금은 요 바람이 부는 거고 T2 시기에는 요렇게 불죠. 이렇게 생긴 바람이 부는 거죠. 자, 요렇구나 라고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T1일 때 A30에서는 전선면이 나타난다. T1일 때 A30 전선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억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니은 T1에서 T2 사이에 A에는 저군형 구름이 관측된다. 사이에라는 거는 한랭전선 통과할 때죠. 여기에서 여기 넘어갈 때 어떤 구름이 지나가요? 이 구름이 지나가겠죠. 이 구름이 무슨 형 구름? 저군형 구름이 지나가겠죠. 이거는 맞는 복이고 그다음 똑같이 T1에서 T2 동안 A에서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처음에 T1일 때 시계 방향 풍향이 뭐였죠? 남동풍 이게 T1. 그다음 T2일 때는 북서풍 이게 T2. 어떻게 변하고 있죠?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니은 디귿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암석의 절대 연령 문제네요.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이 나타나 있네요. 보니까는 위에 부정압도 보이고 여기에는 단층도 보이네요. 그 다음에 밑에 퇴적층들이 있는데 이 퇴적층이 이렇게 습곡이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이 퇴적층에 퇴적 구조가 나오네요. 이거 뭐죠? 이거 건열이죠. 건열인데 뭐 이 문제에서 건열에 대한 내용을 직접 쓰진 않지만 역전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건열이 역전돼 있지 않죠? 이 층은 다 역전이 없는 정상층이다. 이 아랫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이 아랫부분이 물론 이렇게 뒤집어지는 부분은 역전이 됐지만 이건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첫 번째 기억. 단층 F에서 F-는 장력에 의해 형성되었다. 자, 그럼 먼저 이 단층부터 봅시다. 요렇게 생긴 단층. 자, 요 단층은 그러면 무슨 단층일까요? 무슨 단층인지 알려면 뭘부터 해야 되죠? 상반, 하반 구분을 해야 되죠. 요렇게 있으면 어디가 상반? 이 단층면의 위쪽이 상반이죠. 이쪽이 상반, 아래쪽이 하반이 돼요. 여기가 상반, 여기가 하반. 그러면 상반의 움직임을 볼 건데 상반이 지금 어떻게 됐죠? 여기 부정한 면을 보면 쉽겠죠? 부정한 면을 색깔을 좀 달리해서 원래 얘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여기에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죠. 즉 상반이 올라간 거죠. 상반이 올라간 단층은 무슨 단층? 역단층. 역단층이죠. 그래서 역단층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리면 어떻게 생긴 거죠? 역단층을 단순하게 그려보면 좀 단순하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생긴 역단층이죠. 얘가 상반이죠. 상반이 이렇게 올라간 형태. 그럼 이렇게 되려면 힘을 어떻게 줘야 되죠? 힘을 양쪽에서 밀어줘야 이런 단층이 생기겠죠. 무슨 힘? 횡압력. 횡압력이 작용할 때 저런 게 생기죠. 그럼 단층 F에서 F- 문제로 돌아와서 기억. 단층 F에서 F-는 장력이 아니고 무슨 힘? 횡압력에 의해 형성되었으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습곡과 단층 형성 시기 사이에 부정합 면이 형성되었다. 이 부정합이 습곡과 단층 중에 언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동네가 만들어진 과정을 좀 다시 살펴보면 아래쪽에가 먼저 퇴적층이 다 쌓인 다음에 쭈글쭈글하게 습곡까지 일어나겠죠. 습곡까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단층일까요? 아니면 부정합일까요? 지금 단층이 뭘 자르고 있죠? 단층이 자르고 있는 게 아래쪽에 습곡 구조도 자르고 있고 위에 부정합도 자르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지층의 생성 순서를 어떻게 따져야겠어요? 아, 그러면 밑에 퇴적층에 습곡이 먼저 일어났겠구나. 그 다음에 부정합도 단층으로 잘린 거 보니까 부정합이 일어났고, 부정합 일어난 다음에 뭐가 생겼구나? 역단층이 생겼구나. 자, 그럼 이렇게 본다면 습곡이랑 역단층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부정합이 발생했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X에서 Y를 따라 각 지층의 경계를 통과할 때 지층 연령의 증가는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이다. 증가, 감소, 감소, 증가이다. 자, 요거는 이제 이 지층의 원래 모습을 좀 상상해 보면 돼요.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좀 확대해서 볼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 상반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요 상반이 위로 올라간 형태인 거죠. 사실 얘는 처음 그림으로 친다면 어떻게 돼 있었겠어요? 처음 그림으로 친다면 요런 모양이었겠죠. 요런 모양. 그래서 지금 이 Y 부분, 요 잘린 Y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문제에서는 이 X에서 Y로 갈수록 Y로 갈 때 뭐 정확히 말하면 각 지층의 경계를 통과할 때 지층 연령이 증가함을 따져라. 여기서 지층의 연령이 바뀐 구간을 표시를 해보면 일단 여기가 하나 있겠죠. 여기를 편의상 A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도 B라고 하고 여기도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해볼게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볼까요? 원래 요 까만 층이 쌓인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쌓인 거죠? 이 모래같이 생긴 층이 쌓인 거죠. 그러면 요 X에서 까만 층으로 갈 때는 이 까만 층은 사실 언제 층이에요? 까만 층은 이 모래층보다 더 이전 층이죠. 여기다가 굳이 순서를 붙이자면 얘가 쌓인 다음에 얘가 쌓인 거잖아요. 그럼 이 A라는 곳은 2번 층에 있다가 1번 층으로 가는 거죠. 2번 층에 있다 1번 층으로 가니까 연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연령이 1번 층으로 가는 거니까 더 나이가 많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나이가 증가할 거고 그 다음 이 B의 경우에는 B는 반대로 1번 층에서 2번 층으로 가는 거죠. 옛날 층에서 현재 층으로 가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가 줄어들겠죠. 똑같은 논리로 2번 층 다음에 쌓인 층이 몇 번 층이에요? 요 3번 층이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층을 1, 2, 3이라고 논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건열이 역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는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경계가 C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D의 경우에는 D는 3번 층에서 이 Y는 어디에 있는 거지? 얘는 사실 이 밑에 있는 거죠. 요 밑에. 즉 무슨 층? 2번 층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 붙인 그림으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원래 이 Y가 있는 자리는 뭐예요? 요렇게 있는 2번 층의 일부분이죠. 2번 층의 일부분이 위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 D의 경우에는 3번에서 2번으로 가니까 연령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순서대로 보면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아까 니은도 맞았었고 디귿도 맞았으니까 답이 몇 번이 돼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암흑 에너지와 가속 팽창 우주에 관한 문제네요. 그린 가는 은하의 중력 렌즈에 의한 현상을 나타냈다. 가 그림부터 봅시다. 가 보니까 가운데에 뭔가 은하의 사진 같은 게 있는데 그 주변으로 하나 둘 셋 넷 뭔가 복수상이 있죠. 이거 뭐죠? 아인슈타인의 중력 렌즈 효과죠.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기 힘드니까 여기다 가져왔어요. 내가 어떤 요렇게 생긴 은하를 하나 관찰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은하는 요 하나인데 이거랑 우리 시야 사이에 중간에 어떤 게 있으면 암흑 물질이 있으면 뭔가 관찰은 되지 않지만 큰 질량체가 있으면 여기에 의해 중력이 작용해서 공간을 왜곡하기 때문에 이 은하에서 오는 별빛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굴절이 되죠. 이렇게 굴절이 돼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인다? 이 뒤쪽에서 상이 온 걸로 보인다. 뒤쪽에서 상이 온 걸로 보인다. 즉 우리는 얘만 봤지만 우리 눈에는 이게 보이는 게 아니고 얘도 보이고 얘도 보여서 마치 사진에서 보면 하나의 은하 중심에 이렇게 호의 모양으로 은하가 왜곡이 된 상들이 나타나는 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죠. 그럼 이 중력 렌즈 현상은 나타나는 원인이 누군 거예요? 이 중력 렌즈 현상은 암흑 물질인 거죠. 암흑, 아유 선생님 패드가 이상하네. 이 중력 렌즈 현상은 글씨가 안 써지네요. 아예 암흑 물질 때문에 나타난다. 적당히 할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나 봅시다. 나는 T시기 이후에 우주 구성 요소의 밀도 변화를 나타낸 거다. A, B, C는 각각 하나는 보통 물질, 하나는 암흑 물질, 하나는 암흑 에너지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세계를 찾아야 될 텐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현재는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현재 제일 많은 물질이 뭐였죠? 현재에서 지금 제일 많은 에너지를 차지하는 물질은 에너지를 차지하는 물질은 암흑 에너지죠. 그러니까 이 B가 암흑 에너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 다음으로 많은 게 뭐죠? 지금 현재 우주에서 차지하는 질량 중에 이 A인 암흑 물질이겠죠. 암흑 물질이 그냥 M이라고 쓸게요. 가장 작은 이 C가 뭐가 되는 거죠? 보통 물질이 되겠죠. 그때 저는 이 현재 있는 이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보통 물질을 외우지 않고 있어요. 이거 원리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이 암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왜 생기는 거죠? 왜 생긴다기보다는 왜 생기는지는 모르지만 암흑 에너지는 공간 자체 에너지예요. 공간 자체 에너지. 즉 우주가 팽창하면서 공간이 넓어지니까 생기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암흑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이니까 점점 그 비율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밀도를 물어봤죠. 밀도는 어떻게 구하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잖아요. 근데 암흑 에너지는 공간 자체가 갖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공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에너지도 똑같이 늘어나요. 그래서 암흑 에너지의 경우에는 밀도가 우주 팽창과 무관하게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A랑 C 같은 애들, A랑 C는 다 어떤 애들이죠? 얘네들은 하나는 암흑 물질, 하나는 보통 물질, 즉 특정 질량을 갖는 물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주가 팽창하면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우주가 팽창하면 부피가 증가하는데 암흑 물질이건 보통 물질이건 질량은 일정하니까 전체적으로 값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A도 떨어지고 C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가를 이용하여 A가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다.
가를 이용하면 가는 뭐죠? 중력 렌즈 현상이죠. 중력 렌즈 현상은 아까 뭐를 알아내는 거라 그랬죠? 암흑 물질을 알아내는 거라 그랬죠. 이 A가 뭐였죠? 암흑 물질이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 니은 B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양성자이다. B는 암흑 에너지죠. 암흑 에너지는 공간이 갖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양성자이다. 요 말은 틀렸고 사실 요 가장 많은 것은 양성자이다.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죠? 요거는 C인 보통 물질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요게 B가 아니고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T 시기부터 현재까지 우주 팽창 속도는 계속 증가하였다. T 시기랑 현재랑 비교해 볼게요. 일단 현재는 뭐가 제일 많죠? 암흑 에너지가 제일 많죠. 두 시기를 비교해 보면 현재 그다음에 T 시기 이 두 시기를 비교해 볼게요. 현재 시기는 암흑 에너지가 모든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죠. 약 70% 가까이. 그래서 얘는 어떤 팽창 중이죠? 현재는 가속 팽창하고 있죠. 근데 T 시기는 어때요? T 시기. 이 시기가 정확히 어떤 시기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뭐죠? 물질 중에서도 암흑 물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뒤에 암흑 에너지랑 보통 물질이 조금씩 있는 거죠. 즉 T 시기는 암흑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시기예요. 몇 %인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속 팽창이 아니라 물질이 잡아당기는 중력이 강해서 아마 감속 팽창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T 시기에서 현재 시기로 올 때 어떻게 돼요? 팽창 속도가 감속이었다가 가속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팽창 속도는 감속이었다가 가속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계속 증가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문제 16번. 별의 물리량 문제네요. 그림은 별 기역과 니은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은 뭐 지구로부터의 거리도 나와 있고 절대 등급도 나와 있고 표면 온도도 나와 있네요.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골라봐라. 이거는 바로 문제를 풀면서 보기를 봅시다. 기역.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기역이 니은의 5분의 1배다. 자, 여기서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보통 우리 어떻게 쓰죠? 람다 맥스라고 보통 표현하죠. 아마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요 기역 보기부터 풀 건데 람다 맥스 값, 즉 별이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어떤 관계가 있죠? 별의 표면 온도분의 1. 이거 무슨 법칙이죠? 비인의 변이 법칙이라고 하죠. 자, 이걸로 푸는 문제예요. 그러면 기역이랑 니은이랑 정확히 몇 배인지 한번 구해 봅시다. 람다 맥스 기역 거랑 람다 맥스 니은 얘네들은 둘 다 뭐가 됐건 람다 맥스 값은 t분의 1에 비하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기역의 표면 온도인 t 기역분의 t 니은의 표면 온도인 t 니은이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서 t 기역은 뭐죠? t 기역 표면 온도가 몇 도? 4000도. 그래서 여기는 4000. 그 다음에 니은의 표면 온도는 몇이죠? 니은의 표면 온도는 2만도. 2만. 하면 몇 배죠? 5배. 그러면 총 파장은 몇 배 차이 난다? 5배. 누가 길다? 기역이 훨씬 길다. 그래서 여기가 5분의 1이 아니고 5배가 되니까 기역은 틀렸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별의 반지름은 기역이 니은의 2500배이다. 자, 그럼 이제 별의 반지름은 또 어떻게 구하죠? 반지름. 자, 반지름은 니은 여기다 풀게요. 반지름은 사실 공식을 그냥 외우기보다는 여기서 출발해요. 별의 광도는 4파이 별의 반지름 제곱 시그마 t 4제곱이라고 아마 학교에서 잘 배웠죠?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광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례식이
r제곱 t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반지름만 따로 빼서 쓴다면 t제곱분의 루트 L 관계가 있죠. 자, 요 관계를 그대로 넣어 볼게요. R 기역별의 반지름분의 R 니은별의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T 기역별 제곱분의 루트 L 기역, 그 다음에 T 니은 제곱분의 루트 L 니은.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식을 풀었으면은 루트만 따로 모으면 니은의 광도분의 기역의 광도, 그 다음에 또 기역별의 표면 온도분의 니은별의 표면 온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앞에 항을 봅시다. 앞에 광도항, 광도, 기역 광도 나누기 니은 광도인데 여기에서 광도가 어디 나와 있나요? 광도. 사실 이 광도라는 거는 별의 에너지, 절대적인 밝기를 나타내는 척도죠. 즉 광도는 절대 등급과 유사하지만 절대 등급은 별의 절대적인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거고, 광도는 별의 절대적인 밝기를 에너지의 측면에서 나타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절대 등급 축을 보면 우리가 광도를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역별에 보면은 기역별의 절대 등급은 몇 등급? 플러스 1등급. 니은별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11등급. 등급은 작을수록 에너지가 많고 밝은 거니까 얘가 더 밝은 별이죠. 누가? 기역이. 근데 얘네들은 몇 배 차이 나죠? 등급이 10등급이 차이 나죠. 등급이 10등급 차이 나면 밝기는 몇 배 차이 나죠? 5등급당 밝기가 100배 차니까 10등급은 10,000배 차이겠죠. 누가 10,000배 밝다? 등급이 작은 기역별이 니은별보다 10,000배가 밝다. 그래서 여기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만이 되는 거겠죠. 루트 만. 그 다음 뒤에 항을 봅시다. 뒤에 항은 표면 온도예요. 표면 온도는 나와 있죠. 니은의 표면 온도 20,000도, 기역의 표면 온도 4,000도. 그러면 20,000, 그 다음에 4,000 각각을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걸 좀 정리하면 앞에 항은 루트 만이니까 100이 될 거고, 뒤에 항은 4,000분의 20,000을 제곱하면 되겠죠. 그럼 5의 제곱이겠죠. 그럼 몇이 되죠? 2,500배. 즉 기역별은 니은별보다 반지름이 몇 배 크다? 2,500배 크다. 해서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디귿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니은의 겉보기 등급 빼기 기역의 겉보기 등급 값은 6보다 크다. 요 문제를 아마 풀기 힘들었을 건데 요 문제는 좀 지우고 화면을 지우고 풀게요. 자, 기역별을 봅시다. 요 기역별은 보니까 겉보기 등, 여기선 지금 다 겉보기 등급을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뭐만 나와 있어요? 절대 등급이 나와 있죠. 절대 등급을 편의상 크게 라지 M 쓰는데 얘가 플러스 1이래요. 그럼 겉보기 등급은 뭐냐? 겉보기 등급은 언제를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죠? 거리가 10파섹 떨어져 있을 때의 별의 겉보기 등급을 우리가 절대 등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절대 등급이 1등급이래요. 근데 얘는 이미 거리가 10파섹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10파섹 떨어진 별의 거리를 10파섹 떨어졌을 때 겉보기 등급을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자 했으니까 얘는 똑같이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이 되겠죠. 니은의 경우 봅시다. 니은은 절대 등급이 몇 등급이래요? 11등급이래요. 그러면 얘는 라지 M이 플러스 11등급이래요. 근데 이 별은 실제로 떨어진 거리가 2.5파섹밖에 안 돼요. 우리가 절대 등급이라 하면 어떻게 구하는 게 절대 등급이죠? 2.5파섹에 있는 별을 10파섹으로 밀어놨을 때 보이는 별의 밝기가 절대 등급인 거죠. 근데 이 별은 실제로 2.5파섹에 있는 거니까 지구로부터 굉장히 가까이 있는 별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적힌 절대 등급보다 수치가 더
작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가정할 때가 11등급이니까 실제로 2.5등급에 있는 별의 밝기면은 더 그거보다 밝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럴 때 니은의 겉보기 등급 빼기 기억의 겉보기 등급 값이 6보다 큰지 안 큰지 어떻게 알아내냐. 뭐 기억은 여기가 1등급이란 걸 알았는데 그럼 도대체 니은의 경우는 겉보기 등급이 몇 등급인지 어떻게 알아내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니은이라는 별이 만약에 1파섹에 떨어져 있는 별이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 별의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이 아까 플러스 11등급이라고 했죠. 그럼 이걸로 이제 겉보기 등급을 추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1파섹 떨어진 별을 10파섹까지 멀리 보낸다고 하면은 거리가 몇 배가 늘어나는 거죠? 거리가 10배 증가하는 거죠. 거리가 10배 증가하면 밝기는 어떻게 돼요? 밝기는 100분의 1이 되겠죠. 100분의 1. 밝기가 100분의 1이라는 거는 등급으로는 몇 등급? 5등급 증가하는 거겠죠. 즉 여기에서 절대 등급이 11등급이라는 거는 사실 겉보기 등급이 11등급에서 5등급을 뺀 6등급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별이 1파섹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1파섹 떨어진 별의 경우에는 겉보기 등급은 6등급이 나올 거고 10등급에 10파섹에 떨어져 있을 때 겉보기 등급인 절대 등급은 11등급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몇 등급이었죠? 1파섹이 아니고 2.5파섹이었죠. 2.5파섹 떨어진 별의 경우에는 2.5파섹 떨어진 별의 경우에는 1파섹 떨어진 별보다 몇 배 더 거리가 먼 거죠? 1파섹 떨어진 별보다 2.5파섹 떨어진 별은 거리가 2.5배 되는 거죠. 거리가 2.5배 되면 밝기는 어떻게 돼요? 밝기는 2.5 제곱분의 1이 되겠죠. 2.5 제곱분의 1이면 원래 2.5배마다 등급이 하나씩 올라가는 거니까 2.5의 제곱이면 등급이 몇 등급이 올라가는 거죠? 2등급 올라가는 거죠. 즉 2.5 파섹에 떨어진 절대 등급 11등급의 별은 겉보기 등급이 약 몇 등급일 거다? 6등급에다가 2등급을 더한 8등급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약 8등급.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풀 수가 있겠죠. 니은의 겉보기 등급 몇이었죠? 방금 구한 니은의 겉보기 등급 약 8등급. 기억의 겉보기 등급은 몇 등급이었죠? 기억의 겉보기 등급은 기억은 약 1등급이었죠. 빼면은 몇 등급? 7등급이 되기 때문에 6등급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보기. 아까 풀었던 니은도 맞는 보기.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9번 암석의 절대연력 문제. 그림은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붕괴 곡선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화성암에 포함된 X의 자원소 Y는 모두 X가 붕괴해 생성되었다. 요즘에 나오는 트렌드가 이제 이런 트렌드로 나오죠. 방사성 원소 붕괴 곡선인데 이 X의 양이 50%까지 안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뭐 여기는 기본 가정들이고, 자 그럼 문제를 바로 풀어봅시다. 기억. 현재의 X의 양이 95%인 화성암은 속시 식물이 존재하던 시기에 형성되었다. 95%면 이 그림에서 어디죠? 95%면 여기죠. X의 양이 95%라는 거는 여기. X의 양이 95%라는 거는 절대 연령이 0.5억 년이라는 거죠. 0.5억 년이면 언제죠, 이게? 0.5억 년이면 신생대를 의미하죠. 신생대.
신생대. 그래서 신생대니까 속시식물이 존재하던 시기가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이 일단은 기억이 맞는 거예요. 저는 0.5억 년이 신생대인 걸 모르겠어요. 여기가 선캄브리아 시대, 여기가 고생대, 중생대, 6천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신생대. 그러니까 0.5억 년이면 여기가 0.5억 년이겠죠. 그래서 신생대가 되는 거겠죠. 신생대에는 속시식물이 번성하던 시절, 중생대는 겉시식물이 번성하던 시절, 고생대는 양치식물이 번성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X의 반감기는 6억 년보다 길다. 자, 6억 년보다 긴지 안 긴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선 6억 년까지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게 6억 년까지 있다고 해봅시다. 3, 4, 5, 6. 6억 년이 반감기라는 거는 6억 년이 됐을 때 요렇게 돼서 이 밑에가 몇이 되면 돼요? 50%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를 그려서 푸는 게 아니고 예측을 해보는 거죠. 이 반감기 곡선이라는 거는 특성이 있어요. 요렇게 휘어 있어요. 요렇게 휘어 있어요. 지금 3억 년일 때 보니까 3억 년일 때 몇 퍼센트예요? 75%죠. 3억 년일 때 75%. 그러면 3억 년 더 지나면 여기만큼 25%만큼 갔으니까 또 25%만큼 가겠냐는 거예요. 갈까요? 갈까요? 안 가겠죠? 왜 안 가는 거죠? 요거는 그래프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돼요. 이 반감기 곡선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요만큼 왔다고 해서 똑같은 길이를 갔을 때 길이가 원래 거보다 더 길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요만큼의 시간 간격이 생기는데 그 뒤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 간격이 생기는 거죠. 어떤 얘긴지 이해가 되나요? 여기다가 굳이 그린다고 한다면 이걸 다 지우고 지금 25% 내려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억 년이었죠. 요만큼. 즉 이만큼 내려가는 동안 3억 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양을 넘어가려면 얘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곡선이 이렇게 늘어지기 때문에 밑에까지 그리면 좀 부정확하지만 요 거리는 3억이었지만 요 거리는 3억보다 훨씬 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 반감기는 6억 년보다 더 길게 되겠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중생대에 생성된 모든 화성암에서는 현재 Y의 양분의 X의 양이 4보다 크다. 그러면 중생대가 언젠지를 일단 알아야겠죠. 중생대면 아까 했죠. 중생대면 0.66억 6,600만 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가 중생대죠. 싹 다 지우고 그러면 중생대를 표시해 보면 2억 5천만 년 전 대략 여기부터 6,600만 년 전이면 대략 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있는 애들의 모든 화성암에서는 현재 Y의 양분의 X의 양이 4보다 크냐. 그러면 Y의 양분의 X의 양이 4가 되는 건 뭐죠? Y의 양분의 X의 양이 4야? 4라는 거는 언제 이런 거죠? 언제? 이게 80%이고 Y가 20%면 4가 되는 거죠. X가 80, Y가 20. 그런 데가 어디에 있죠? X가 80, Y가 이걸 5간격이라고 한다면 90, 85, 80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라인이 Y분의 X가 4가 되는 거예요.
여기보다 많아지면 이쪽으로 가면 뭐가 커지죠? 여기가 위로 가면 뭐가 커져요? x의 양이 증가하고 y 양이 증가하니까 4보다 크죠. 근데 이쪽으로 가면 어때요? 이쪽으로 가면 y분의 x가 4보다는 더 작은 곳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틀리게 돼요. 디귿은. 아까 맞은 게 니은, 그 다음에 기역.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6월 모의평가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